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당선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겸손하라며 당선자의 돌출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장기 집권했던 강원도 권력을 처음으로 교체하는 데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역 여성들에게 제가 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처럼 한껏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자제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선거는 정말 그 중앙의 힘으로 저희가 됐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이번 의회 활동하면서 서로 좀 계속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도 겸손이라는 말을 누차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며 조만간 있을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 이전 투구를 경계했습니다. 저희 당의 지침도 마찬가지인데 원구성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게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수적 우위를 내세운 일방적인 의회 운영 대신 협치 의지도 밝혔습니다. 야당에 대한 어떤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라 생각하고 저희 또 의원들도 그 정도 배려나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잘했거나 후보가 잘나서 당선됐다기보다는 문재인과 평화바람 덕을 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좀 주도하고 새로운 행정 또 주민들을 좀 더 세심히 잘 그렇게 배려하고 그래도 도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4년 뒤를 기약할 수 있다며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으며 갑질하지 않겠다는 5대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강원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의 이런 초심이 임기 4년 내내 현실화될지 강원도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6.25 참전 용사 등 보훈 대상자들이 호국 보훈 정신 알리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전쟁도 희생도 잘 모를 유치원생들이지만 현충탑 앞에 서니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집니다.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장난기는 사라지고 그 누군가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무궁화 한 송이를 올립니다. 어린이들은 그 현충탑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현충탑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모신 곳이라는 것을 6.25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처참했던 전쟁의 기억을 들려주고 지금의 평화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본인의 인생을 통해 알려줍니다. 학생들에게는 현장에 있었던 역사의 산 증인에게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직접 오신 게 좀 뜻깊었고 8.15 광복을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그 의미와 정신이 혹 잊혀지지는 않을까 그 주인공인 보훈 대상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더구나 6.25라는 건 더구나도 모르고 그때 우리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저런 슬라이드 비춰주고 하면은 과연 그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싸우셨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반성이 많이 있어요. 지난달 기준 국내 보훈 대상자 수는 84만 9천여 명. 참전 용사를 비롯해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이 하나둘 생을 마감하면서 최근 3천에서 5천 명씩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한 희생 정신을 알리는데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요즘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 시간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과로로 인한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7시 시외버스를 출발시킨 박두강 씨.
운전대를 놓은 지 12시간도 안 돼 다시 운행에 나섰습니다. 힘들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 경유, 동해, 삼척까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다시 돌아서 동해, 경유를 해서 강릉에 도르면은 약 한 20시 정도, 한 8시 정도 되죠. 이렇게 오늘 일이 끝납니다. 폐사로 인해 운전기사들이 부족하자 버스 회사에서 운행 횟수를 줄였지만 운전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많게는 하루 17시간까지 근무합니다. 쉬는 날도 한 달 평균 7, 8일에서 3,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운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승객을 모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릉 지역 버스 회사에서 퇴사한 운전자만 40명에 이르고 다음 달부터 탄력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서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이 중점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동해 북부선 조기 착수와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등이 포함된 14개 과제를 협력 사업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동해 북부선 완공으로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부산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시간이 해상 운송보다 15일가량 단축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유아 등이 편안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모두에게 평등한 관광도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원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까지 50곳을 선정해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내 220명의 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청각 장애인 등 장애인 해설사를 추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고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주택 거래가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강원도 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9,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14,8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증가하는 데 그쳐 3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4.5%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강원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 1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도내 4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변경 신고 미이행 6건, 운영일지 미작성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2건 등이 적발돼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몰리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본인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가 서울과 강릉 구간을 운행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당일치기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용 버스와 가이드, 식사와 관광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코리아 고토치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5만 원대의 여행 상품은 월정사와 오죽헌, 월화거리와 안목 커피거리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개방됐던 독일 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가 어제부터 관람 요금을 받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를 시범 운영해 시설 보안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오늘부터 성인 기준 유리나라는 8,000원, 피노키오 나라는 3,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독일 유리나라와 피노키오 나라에는 무료로 운영된 3달 동안 7만 8천여 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아침까지 구름 많은 뒤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4도에서 27도, 영서 지역은 28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해송과 섬잣나무 등 4개의 수종입니다. 기존 발생지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생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 위반 행위 신고를 비롯해 생산 확인용 거민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 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은퇴자가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 분야는 경영 전략과 인사노무, 행정 지원 등 13개 분야로 참여 대상은 만 50살 이상,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50여 명의 은퇴자가 춘천 생명의 숲이나 토지문화재단 등 26개 기관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